안녕하세요. 애국점사 전PD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밖에서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법당 안에서가 아닌 들어가기 전부터 카메라를 숨긴 채 들어가서 선생님의 진짜 점사 모습을 한번 담아보려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단순히 그냥 법당 사진 촬영으로만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본 촬영 전에 자연스럽게 선생님께 사주만 드린 후 과연 어디까지 맞추실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 제가 와본 곳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령불사라는 선생님인데, 령불사 선생님께서는 다른 무속인분들처럼 신점, 0점으로 점사를 보시기보다 그 사람의 사주를 정확하게 풀이해서 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현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의 사주만 드려볼 거고 정확히 맞추시는지 아닌지 한번 찍어볼 겁니다. 이런 식의 촬영은 처음이라 저도 긴장이 되는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금요일에 이제 차 좀 막히네요. 잘 지내셨죠? 네. 어떻게 요새 바빠요? 요즘 그래도 좀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바빠야지 요새. 요새 부경기 때 바빠야지. 바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사실 제가 그냥 촬영 전에 좀 실례가 안 된다면은 제가 그냥 생년월일을 한번 드리고 선생님 그냥 이분 사주를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촬영 전에 좀 몸 푸는 느낌으로? 그래요. 그 뭐 사주 봐주는 게 뭐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오늘 제가 한번 생각해 온 사람이 1963년생이고요. 63년생. 네, 음력으로. 그리고 음력으로 10월. 네, 남자예요. 네. 저는 사주 이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인동살을 갖고 태어났네. 이런 사람들은 인간들, 어려서부터 인간들 때문에 많이 힘들게 살고 고충받고 살라는 사주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 뱃속에 생겨날 때 인이 20점이나 태어났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렇게 보니까 계묘생인데 토끼띠거든요. 토끼띠인데 이 사람이 10월 달에 태어났잖아요. 돼지달에 고집스럽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그 한 번 마음을 먹으면 해면 목으로 바뀌는데 이게 한 번 마음을 바뀌지 않고 그거 밀고 나간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난 날이 그 유라는 양인살을 갖고 다니는 닭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피를 보고 피를 봐야 되고 한 번은 꼭 뭐 결단을 닭이 싸움을 하면 서로가 이 장닭끼리 싸우잖아요. 싸우게 되면 서로 피가 난자하도록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피가 난자하도록 싸운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사람은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목생화라는 처가 있는데 처가 안 보인다. 그러는 걸 처가 있어도 그냥 뭐 무늬만 처녀 같은 사람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묘유충이라는 금극목 관인데, 이게 관이라는 것은 직장 내에서 또 예를 들어서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구설수가 많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썸씽이 있게 되고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래서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유라는 도화살을 깔고 앉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묘라는 토끼띠를 갖고 사는 게 묘유축이 돼서 인간 구설과 망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직장 내에서 뭔가는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 PD가 얘기를 하니까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아마 그 전 PD가 같이 다니려도 이 사람 조금 조심해. 인간 조심해. 여자도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사람. 그렇지. 이 사람은 그 여자가 따로 뭐 인물은 그렇게 잘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주 뭐 혼세매가 생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화술이 좋아요. 이 화법이 좋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따르고 여자들도 혹해. 거기 남자들이 말 잘하고 그래 봐봐 여자가 혹해지고 혹 넘어가잖아. 홀딱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있어요. 화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닭이 이렇게 한번 나가면은 암탉이 따라가듯이 똑같아. 우리가 예를 들어 장닭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장닭이 이쁜데 그 장닭이 이렇게 가면은 거기서 암탉을 많이 거느리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닭 한 마리가 암탉 한 40-50마리 거느리듯이 이런 이 사람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식을 자기가 많이 생각을 해도 내 자식이 어떠냐면 이 자식도 뭐냐면 이 닭 같은
자식이라 많이 쪼고 남한테 많이 다투고 해야 되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묘유충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자식으로 인해서 구설 망신수가 뻗치게 된다. 예.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 그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을목이라는 나무에서 옆에 그 나무들이 많잖아요. 울창한 나무를 있는데 그 나무가 커서 나갈 때 내가 힘으로 크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감목이라는 나무를 등을 짓고 그래서 칡령골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감고 올라가야 되죠. 남의 힘을 빌려서 올라가는 격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격이었고 지금 이 사람이 올해 운기를 봤을 때는 인묘진 그러면 그 나무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인묘진 1, 2, 3월 달에는 아마 잘 나무를 기대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 5월 달, 6월 달이 되면 그 수풀에 가려서 내가 위치를 잘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풀이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그 기운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응달에 갈려서 힘이 없는 기운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 8, 9월 달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그 겁살에서 내가 다 뺏기게 되고 거기다 보면 내가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는 운이에요. 그래서 7, 8, 9월 달이 잘 넘기지 않으면 이 사람 많이 힘들 거다. 네. 그럼 올해 7, 그렇죠. 8, 9월이 되게 음력 7, 8, 9월. 그때 잘못되면 이제 겁살 내 걸 뺏기게 되고 재앙을 맞게 되고 또 그다음에 천재지변을 겪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분의 올해 운기를 봐주면은 조금 좋지 않은 운기.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기에는 괜찮다가 여름이 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기운이 오게 되면 낙엽이 떨어지듯이 자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옷에 맞지 않는 악의 나무를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무에 기대서 올라가야 되고 나무를 이렇게 감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감고 올라가는 것이 7, 8, 9월 달 되면 천재지변과 이런 걸 겪게 되고 10월 달이 되면 지살이라는 운이 오게 되면 땅이 움직인다 그래요. 땅이 움직이면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려도 땅이 움직이더라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 이거. 그게 7, 8, 9월 달이고 그 다음에 10월, 11월, 10월, 11월, 12월 달에 되면 많이 움직이게 되고 땅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 스스로가 움직이게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은 올해 하반기에 운기와는 굉장히 하반기에 아주 안 좋죠. 하반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남으로 인해서 나무에 의지하고서 올라왔잖아요. 나무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나 또 남에 의해서 잘못해 거기에서 나무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추락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올해 진짜 조심하면 부도나.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이 사람 잘못하면 올해 부도나고 잘못하면 망해. 쫓겨나가. 부도나고 쫓겨간다고. 이 사람이 이제 올해 병오년이 되면 강한 불이 들어오는데 불이 들어오게 되면 오유파 깨지게 되고 오묘파 깨지게 돼요. 조상이 다 무너지게 되면 이 잘못하면 이 큰 거에 다치든지 아니면 잘못해 생명이 좀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자기의 밥줄을 다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올해 이제 말기를 잘 넘겨라. 잘못하면 거지 된다. 안 되면 거지 된다.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러고 싶어요. 병신 짓고만 해라. 7월 달서부터. 이분은 올해 하반기 잘못하면 진짜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하늘에 그래서 지살이 오게 되면 하늘에서 벼락 치면 죽지 어떻게 돼. 병신 되지. 하늘에서 벼락 치면. 잘못하면 병신 될 수 있다니까. 운기가 다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길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예를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좋아요. 좋고 이 사람이 어차피 올해 운기를 잘 못 넘기면 잘못해 죽어. 땅속에 들어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잘 넘겨라. 그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주님 이게 진짜 갑작스럽게 드렸는데 당황하셨을 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니 이것도 여담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 건데 여담 생각. 어차피 난 사주제 이거 사주 보는 사람인데 뭐. 그럼 옷 한번 갈아 입으시고. 근데 이 사람 잘 관리하고 네네. 이 사람하고 그렇게 친하지 말아요. 그래야겠네요, 진짜. 동업 같은 거 특히 하지 말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머리 못 당해 이만하면.
선생님 옷 한번 한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예. 네네 저 그래요. 촬영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래요. 네네. 아이고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옵시다. 아이고. 네, 일단 너무 정확하게 잘 맞춰주셨고 제가 일단은 여기 촬영 끝나고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정말 아무런 정보 없이 딱 사주만 드렸는데 다 맞추셨어요. 이런 식의 촬영은 저도 처음이라 사실 걱정이 앞섰는데 괜한 걱정이었네요. 다른 무속인 분들과 확실히 다르다고 느낀 점이 사주를 분석을 하셔서 이 사람의 초년, 중년, 그리고 말년까지도 쭉 풀이를 해주시는데 중간부터는 촬영인 걸 저도 까먹고 약간 홀려서 듣고 있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점사 내용을 보면 올 지방선거 때나 하반기 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슨 큰 사건이 터질 것 같긴 한데 같이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사실 이렇게 촬영을 해보고 생각보다 점사가 잘 안 나오거나 제 기대에 못 미쳤으면 이 영상은 그냥 폐기하려고 했는데 이 점집은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민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 영상을 올리려면 선생님 동의가 있어야 하니 제가 전화를 드려서 동의를 구하고 허락해 주시면 그때 이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 민주당 특히 이재명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또 선생님이 여름에 뭐 터질 거 있었다. 내가 그거 그럴 것 같더라. 내가 전부터 몇 달 전이야. 그럼 여름 되고 음력 8월 달쯤 그렇게 되면은 구설수 오르고 사람들 뒤통수 치고 막 그럴 거라 했잖아. 맞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그러니까요. 딱 들어맞았더라고. 저 이번에 선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충신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한 명도 없어. 사람한테는. 네네네.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냥 촬영 전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응원 이재명 그러면은 이게 아마 금방 사그러들진 않을 거잖아요.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뭐 옛날 행적을 보고 막 그래도 네네. 항상 이 사람들 뒷말을 따라다니고 네. 그 이 사람 자체도 이렇게 말하는 거가 이렇게 보면 이게 입에 좀 칼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말하는 게 보면 이렇게 상냥한 사람은 못 돼.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어찌됐든 적이 많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네. 어찌됐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뭐 이렇게 뭐 충신들은 줄줄 따라다녔지만 네네. 사람이라는 게 때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을사년에 지금 작년에 내가 3대 들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 거 막 찍으면서 네네네. 병원년 때 내가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은 뒤통수 맞고 이 사람 잘못하면은 지금 민주당 쪽으로 다 분열되고 이 사람 잘못하면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칭을 못 받겠다 이 사람은. 그러면은 지금 봐봐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뭐 개차반이야 완전히 지금 민주당. 네네네. 완전 난리. 난리 났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이 사람이 뭐 대통령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서도 해외 가서 뭔가 죽어라 하고 뭐 하면 뭐 어떡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걸. 그러니까 내가 그 뱀눈깔이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 눈이 욕심은 있는데 사람이 따라야지 내가. 충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충신이 따라야 되는데 눈에 그 사람이 안 따르는 눈이라니까 그게 확실히. 그리고 입에 칼도 있고 안 따라. 얼굴 자체가. 관상 자체가. 그럼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한평생 해먹을 거냐고 맨날 뭐 댓글에 보면 연임해야 된다 어쩌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더 위험한 게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더 위험하다니까. 그 사람은 지금 내년도 엄청 위험하다고 지금.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올해 위태위태해. 내가 봤을 때 위태위태하고 나는 모르겠어. 이 사람이 도대체 대통령 하고 나가지고 나는 살림살이가 나아진 건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더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더 힘들고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재명 이 선생님이 기운을 봐주셨을 때 올해 뭔가 이 딱 6월 여름부터 뭔가 터질 그런 운기였어요. 당연하지. 이 사람이 그때 내가 사주를 보니까는 우리가 토끼띠, 개묘생. 개묘생 토끼띠에 3대 속삼대 다 깔고 있고 맞아요. 그 을유라는 일주를 가지고 있는데 유라는 이 칼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음력 8월달이 닭띠월이에요. 닭월이야. 그럼 유유 자영사 칼이 2개가 들어온다고. 그럼 이 사람은 스스로가 무덤 파는 격이거든.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좀 칼날이 자꾸 사람한테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에 박히면서 괜히 기분 나쁘게 들린다고 쉽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나를 따르던 사람도 괜히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기분 나쁜 거야. 정철래도 처음부터는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내 말은. 근데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자꾸 내가 봐도
비아냥이야. 뭐 최고의 대통령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비아냥이야. 그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재명도 알 거야. 자유를 비아냥거린다는 거를. 네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뭐 해외 순방 어쩌고는 하지만서도 우리 나라 와서 잘해야지. 그렇죠. 살리살이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야. 네네네. 아, 주식 산 사람들만 돈 벌면 뭐 할 거야. 나 주식 사지도 않았는데. 나 주식 살 돈도 없어, 나는. 네네네. 돈 버는 사람만 벌 거 아니야. 이재명은 모르겠지. 자기는 월마다 월급 나오니까. 뭘 알아. 서민에 대해서 뭘 알아, 자기가. 그러면은 어제 선생님이 좀 사주나 신점으로 좀 보셨을 때 이재명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 운세. 하반기는 더 안 좋지. 하반기에는 괜히 또 이제는 그 마누라 때문에도 또 한번 구설이 오르고 네네. 그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뭐 수주 따낸다 뭐 어쩌다. 아니 뭐 트럼프 왔을 때는 뭐 안 그랬어. 핵잠수 뭐 어쩌고 뭐 떠났다고 뭐 안 그랬어. 지금 순방 다녀온 것도 다녀온 것만 다녀왔을 때만 잠깐 반짝이야. 이 사람은 항상 반짝이야. 그러면 지금 뭐 어디 갔잖아. 유럽 갔잖아. 네네네. 그것도 엄청 띄워주고 있더라고. 아니 트럼프한테는 뭐 금관인가 뭐 안 줬어? 그럼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있어야지. 근데 없잖아. 그럼 지금도 유럽에서 뭐 대우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없다니까. 지금 개뿔 없다니까. 그럼 우리나라 지금 하반기 되잖아. 국운을 볼 때는 대통령 운세를 봐요. 그 나라의 수장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국운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반기에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름부터 내가 계속 여름을 강조하는 이유가 네네. 아니 나라의 왕 사주 자체가 여름부터가 쓰레기인데 어떻게 나라가 꼴이 좋겠냐는 거야 내 말은. 아, 여름부터가 그렇게 안 좋아요? 안 좋지. 아니 그런데 왜 자꾸 돈을 주냐는 거야 내 말은. 뭐 국가 요번에 너 지원금 뭐 줬잖아. 네네네. 10만 원. 네네. 아 10만 원 줘서 뭐 할 거냐는 거야 내 말은.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될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돈으로 준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자기 월급에서 준 거 아니잖아. 그다 우리가 갚아야 될 돈 아니야. 우리한테 상의 했냐고 우리한테 그거. 안 했잖아. 그래서 어제 근데 이번에 그 선거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루아침에 가라앉지가 않잖아요. 지금 계속 시위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재명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안 되려니까 그래. 네. 안 되려니까 왜 갑자기 아니 선거를 하루 우리가 원투데이 했어 선거를. 그렇죠. 근데 갑자기 선거에 우리가 왜 모자르냐고 갑자기. 그러니까는 이재명도 안 되려고 하니까 선거용지가 아니 처음에는 뭐 14곳 모자랐다가 그 다음에 뭐 50몇 곳 모자랐다가 네. 지금 100곳이 넘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환길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재밌는 거야. 평생을 부정선거를 외쳐왔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려면 다 그렇게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 지금. 그럼 이 만약 부정선거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확실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이 자리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의 자리까지도 위험이 당연하지. 그러면은 그런 소리가 있잖아. 또 선거가 또 있잖아. 네네. 그 뭐야. 8월에 뭐 네네, 민주당. 김민석이가 나오면 뭐 할 거야? 김민석이가 나온다고 해서 뭐 그거 뭐 투표용지 갑자기 생겨? 뭐 그거 지금 부정선거 외우고 뭐 하는 거 뭐 없어져? 네네네. 그럼 갑자기 뭐 경제가 좋아져? 아니 경제가 좋아진다면 나 김민석 뽑고. 네. 나 솔직히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다음번에 또 이런 지선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러면은 그때는 민주당이 별 볼 일이 없지. 지금 사실은 그 서울 뺏길 거면 다 뺏긴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나는 그 이재명 운 자체가 내년까지가 무지하게 안 좋은 운이기 때문에 그게 구군이라고 그게. 네네네. 그러면은 구군 자체가 내년까지가 무지하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럼 자꾸 돈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시끄럽다고. 한 번도 얘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조용했던 적이 없어. 그럼 맨날 어쩌면 싸워. 계속 이런 관제나 구설이 계속 따르는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 할 거야. 나 싸운 거 무지하게 내가 할 거 그래. 아니 진짜 이게 언제나 조용해지고 살만하냐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선생님,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지금부터 내년까지 계속 공기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뭔가 이번 부정선거처럼 또 하나 뭔가 크게 터질 게 있을까요? 터질 거 많죠. 첫 번째는 네. 지금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네. 지금 같은 민주당 쪽에서 네. 폭동 아닌 폭동이 일어나지. 이제는 진짜요? 걸기 아닌 걸기가 일어날 거고 그럼 이제 대놓고 이제 정청래 쪽이나 네네. 정청래는 자기 쪽으로 다 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 반명으로 가겠죠? 완전히 쿠데타 쪽으로 가겠지. 무슨 말을 하면 이제는 다 비아냥 거릴 거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 더하지. 조금 밑밥 깔고 있고 네네. 김어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네네. 하니까 이제 그런 쿠데타 쪽으로 갈 거고. 두 번째는 이제는
뭐 이제는 막 서로가 이제는 뭐 서로 당대표 되려고 뭐 피 터지게 뭐 그때 우리 평택 뭐 할 적에 뭐 네네네. 조국하고 뭐 김용남 뭐 어쩌고 한 거 그거는 싸운 것도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보다 네. 더 하지 진짜 거의 한 명이 죽어 나가야 한 명 뜯겨 나가야 뭐 당대표 그게 뭐 중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한 명이 죽어 나가야지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정청래는 진짜 못 이겨요. 정청래는 못 이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이 당에서 많이 실권을 잃지. 아 그래요? 잃죠. 그러면 대통령 하는 게 무지하게 힘들지. 거기다가 이제는 7월 1일부터 이 당선된 사람들이 아마 시작을 할 건데 네네네. 그러면 그 오세훈이 또 이제 나온다며 네네네. 국무회의 때 나온다며 네네네. 그러면 대통령 아이가 이제 빡세지지. 엄청 힘들어지지. 그만 두고 싶을 걸 때려치고 싶을 걸 진짜로. 입지가 좀 흔들리지. 막말로 이제는 잠도 안 오지. 뭘 5년 타면 걸리지. 거기다가 지금 정청래 같은 경우도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있고. 아니 그 사람이 안 보겠어? 그 사람이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보는 사람인데 김어준 막 뒤에서 까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그 사람의 입지가 없다니까. 말로만 대통령이지. 어떻게 보면 자리까지가 위협이 자리 위험해지고 그러면은 뭐 대통령 뭐 그만둬라 뭐해라 거기다가 당대표 만약에 누가 되든 나오잖아. 네네. 그리고 당대표 만약 김민석이가 되면 진짜 난리 저기 전쟁 나는 거야. 여기는. 그럼 진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리고 김민석이 따르는 사람이 나는 몇이나 있을까 싶다. 난 솔직히 지금 정청래가 이 사람 보통이 아니거든. 내가 예전에 정청래 내가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 보통이 아니야. 네네. 이 사람은 진짜 욕심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눈이 그 뭐지? 배간이 뭐야? 하여튼 눈깔이 그 흰자가 더 많아요. 배간이에요. 이 사람 되게 무서운 사람이거든. 내가 한번 찍었었어 이것도 영상에서.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편으로 이 사람은 몇 년을 앞두고 했던 사람이 있대. 이재명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김민석이는 이 사람 잽도 못 되지. 그럼 어쨌든 딱 지금부터 좀 이따 6월 이 선거 기점부터 내년까지 이재명은 진짜 많이 그래서 내가 삼재가 3년 가죠? 그러면 올해 1년 됐어 이재명이. 네네. 내년에가 2년이야. 네네. 내년에가 나가는 삼재야. 내가 뭐 처음부터 뭐라고 해서 이 사람은 내년에 나가는 삼재 제일 힘들 거라고 했어? 두고 보세요. 내년에가 진짜 고비다 이재명이가. 진짜 고비야. 사람 때문에. 특히 이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사람. 내 주위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목숨도 감당한 거야. 네네. 내가 이거를 막말로 내가 삶을 이어나가야 됐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은. 차라리 이 대통령 하지 말았어야 돼. 이 사람은. 그냥 도지사나 뭐 시장이나 하고 끝냈어야 돼. 이 사람도 이 권력 아용 이 욕심이 너무 많아. 내가 그랬지 뱀눈가 이거 한번 물면 안 놓친다고. 이 사람은 너무 욕심이 앞을 섰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대통령 하지 말았어야 돼. 나라 살리기 뭘 살려. 지금 되게 시끄러 죽겠는데. 나라 시끄러 죽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한번 어떻게 되나 봐야겠네요.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김민석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이 민주당은 진짜 거꾸라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욕할 것도 똑같아져.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원시원하네요, 선생님 역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옷 한번 갈아입으시고 저 촬영 세팅 한번 하고 있을게요, 제가. 네. 네.